네, 수요일장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과장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양전에 성공을 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오늘 개장 전에 ADP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하면서 공개가 됐고 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7월에 금리 인하를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앞서서는 또 관세가 아니라면은 금리 인하 이미 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장님도 좀 동의를 하시는지 뭐 얼마나 그러면은 낮아졌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관세 영향에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물론 지금 이제 ADP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사실 굉장히 크게 쇼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난달 같은 경우가 3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었는데 이번 예상치가 사실 그 10만 명 증가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3만 3천 명이 오히려 이제 축소됐습니다. 감소되면서 사실 민간 고용 지표가 이제 쇼크가 나왔고 결국에는 아마 내일 이제 실업률과 같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나와봐야 좀 알게 되겠죠. 물론 어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한 거는 충분히 7월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결국에 데이터가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고용 둔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까 이제 신용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거의 4.2%까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다시 4.3%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는 오히려 어제 나왔던 관세법 이슈가 결국 아마 좀 더 부각이 되는 좀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거는 7월, 8월 관련 이제 데이터를 중요시 보겠다라는 거는 이제 고용 둔화 일단 체크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물가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CPI와 이제 PCE 발표가 이번 달 중순과 말에 좀 있는 상황인 만큼 그 데이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과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나눠볼 이야기가 많은데요. 인텔의 신임 CEO죠. 라프탄이 파운드리 사업 재편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의 뭐 IDM 모델과는 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 재편 계획이 인텔의 글로벌 이런 고객들 확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인텔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했고 거기다 철수를 했다가 21년도에 다시 이제 재편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사업들 물론 TSMC가 거의 한 65% 정도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 8% 그리고 인텔 정도가 한 5, 6% 정도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이제 SMIC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TSMC가 이제 물론 대부분 이런 IDM 업체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 1.8나노 이제 공정을 다 준비 중에 좀 있는 상황이고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1.4나노 이제까지 누가 선점을 하느냐 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물론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늦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3나노도 빨리 이제 출시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수율 문제로 인해서 그 고객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이제 퀄컴 같은 회사들은 결국에는 이제 TSMC 쪽으로 손을 좀 많이 들어줬었고 인텔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1.4나노에서 좀 인텔은 승부를 좀 보겠다는 거고 1.8나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이제 결국에는 TSMC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단계를 조금 목표로 두고 좀 CEO가 좀 공약을 좀 내세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는 4% 넘게 좀 하락하는 장 초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여쭤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감세안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장 뭐 투자 이 세액 공제가 35%까지 지금 네. 늘어났습니다. 뭐 사실 말씀해 주셨었던 TSMC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경쟁사들도 미국 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에게 좀 공통된 후재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도 그때 이제 인텔뿐만 아니라 뭐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때 대부분 이제 그 회사들이 보조금을 다 이제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임식 날이 1월 20일이었죠. 그때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보조금에 들어오는 거에서 굉장히 엄청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세안에서도 반도체 세액 공제를 실제로 컨센 자체가 30%였어요. 근데 35%까지 확대한 거는 그만큼 이제 공화당 쪽에 나와 있는
있는 주식사들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컸더라는 걸 조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반도체는 적어도 그와 관련된 허들을 한 단계 좀 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조금 이제 트럼프도 결국에는 스타프렉트 자체가 계속 이쪽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뭐 세액 공제나 추후에 뭐 관세도 이제 그게 만약에 안 좋게 되게 되면 그게 그대로 비용 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는 일단은 내주자라는 입장이 좀 네. 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근데 이번 감세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자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재정 부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곧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좀 혼재된 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시장은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좀 움직일 것으로 보세요. 결국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겠죠. 그게 뭐 어제도 트럼프, 일론 머스크도 그 굉장히 얘기했던 게 네. 결국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ADP 민간 고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시장은 그 재정 적자에 따른 물가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관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CME 패드비치 정도는 이제 우리가 올해 금리 3회까지는 이제 보고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완전 뒤바뀔 가능성도 좀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도 9월달 금리 인하는 무조건 그쪽으로 하게 될까 좀 얘기는 좀 못 박아놓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7월을 하게 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건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개혁안이나 결국에는 향후에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된 좀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7월에 대한 흐름,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거냐, 결국에는 물가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을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 대한 포커스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수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언급했던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중심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기술주 전반의 프라이싱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투자자 입장에서 좀 그 외에 주목해야 할 섹터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지금 대다수의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게 뭐 금융주들이나 아니면 원전주들, 물론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꾸준하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측면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최근에 러셀 지수들이 올라왔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섹터 쪽에 대한 로테이션이 좀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겠죠. 결국 순환매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해왔고 AMD도 또 올라왔었고 그러면서 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좀 피로감이 좀 있었다라고 좀 봤을 때는 물론 이 회사들의 주가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섹터와는 좀 키 맞추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은 그게 결국 관세에 대한 영향이나 뭐 최근에 뭐 포드나 GM도 올라오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펀더멘탈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빅테크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식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이 뭐 일제히 배당금을 좀 인상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도 시장에 반응이 있었고 오늘도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은행주들의 모습인데요. 사실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PBR이 네. 사실 여전히 좀 낮습니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좀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사실 JP모건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특허 출원도 한 이유가 결국에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배당 수익이나 그동안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꾸준히 좀 좋았었던 모습들이 나와왔었고 특히 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자체가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 예전부터 이제 대형 은행과 관련해서도 좀 건전성 테스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여유가 있다는 측면을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해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3분기에 그런 배당 인상 계획 발표가 시작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JP모건과 시티를 제외하고는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은행주들의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